굉장히 큰 돈이 필요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자본주의 최고의 발명품이 주식회사인데 이 주식회사의 대표가 총수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이 사람은 주주의 한 사람일 뿐이고 주주들이 마음에 안 들면 이 사람 잘라야 되는데 이때 우리나라 정부는 야 얘들아 너네 고생했고 대신 너네 경영권 우리가 보장해 줄게. 우리나라는 세계 수많은 사전에 등재되는 말이 나옵니다. 재벌, 총수, 오너, 사주 같은 용어들이 막 쓰이기 시작하는 거죠. 주요 선진국 중에 최하위. 일단 주주 중시 경영이 뭐냐 하면 소액 주주들을 기업의 주인으로 대우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주식시장, 자본시장이라는 것의 특성이 뭐냐 하면 부족한 돈들을 조달을 하기 위해서 은행을 가면 은행에서 당연히 초기에 돈 안 빌려주잖아요. 근데 저 같은 이제 스타트업들을 이게 돈을 빌려주는 수많은 돈 좀 있는 사람들한테 받고 기관들 또는 벤처 캐피탈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사업이 어느 궤도에 오릅니다. 상장을 하고 뭐 기업이 잘 되면 주주들한테 두둑하게 보상을 해서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꾸준하게 이익으로 돌려주겠다. 이게 정상적인 어떤 자본주의 경제의 주식회사의 특성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80년대 중반을 고비로 배당 수익률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35년에 걸쳐서 배당 수익률이 1에서 2% 사이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높건 낮건 상관없이 그냥 우리나라는 쥐꼬리 배당, 세계에서 최저 배당이고요. 더 나아가서 자사주라고 있는데요. 이 자사주가 뭐냐면 어떤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사는 걸 자사주 매입이라고 합니다. 선진국들은 이 자사주를 산다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그걸 속아간다는 뜻이거든요. 즉 시장에서 상장 폐지시켜버립니다. 자기가 산 주식을 상장해서 폐지시켜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예, 주식 수가 줄죠.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숫자가 줄면 자 주식의 공급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오르겠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소각 등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돌려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가가 오르기만 하면 보유하던 자사주를 시장에 던져버리는, 매도해버리는. 주식 투자의 보상 환경 면에서는 거의 선진국 중에서는 최악이다. 약자들은 살아남지 못하는 곳. 우리들끼리는 서로 자조해요. K의 뜨거운 맛을 못 바꾼 매운 불닭보다 더 매운 한국 주식시장 몰랐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일단 특성이 배당을 적게 해주고 기업들이 주주를 나몰라라 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투자자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단타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넘치는 시장의 인기주로 모든 자금들이 몰리지 시장에 소외되어 있는 기업이 정말 1년, 2년 후에 미래의 이익 성장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은 거의 없어요. 그냥 지금 테마, 지금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것 관심이 집중되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계기는 양방 모두에게 책임은 있지만 가장 큰 책임은 우리나라 역사, 바로 강제 상장 조치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조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강제 상장이라는 말이 뭐냐면 주식시장에 상장, 리스팅할 생각이 없었는데도 억지로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억지로 주식시장에 자기 회사를 상장을 시키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이거 내 거 뺏긴 것 같은 기분들이 들어서 주주들을 흘대한다라는 면도 있는 거죠. 그 배경이 된 사건은 1972년 8.3 조치입니다. 그게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73년을 전후해서 베트남 전쟁이 끝나가게 되니까 우리나라 국군도 베트남에서 철수합니다. 근데 철수를 하니까 당연히 사업하시는 분들도 철수를 하게 되니까 물가는 불안했어요. 자, 시장금리 얼마까지 갔다? 사채금리 50% 찍고 있을 때입니다. 자, 근데 그 사채를 전면 동결합니다. 동결한다는 말도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쉽게 얘기해서 전체 우리나라에 있는 사채가 얼마인지를 조사했더니 한 4천억 전후였습니다. 사채를 신고를 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평균 이자율이 40에서 50%. 그 정도였는데 이제 문제가 심각한 게 정부가 이걸 금리를 몇 프로로 인하해버렸냐면 16.2%. 게다가 이 사채를 72년부터 75년 동안 3년 동안 동결해요. 안 갚아도 돼. 70년대가 고속성장의 시기였지만 자주국방을 해나가려고 그러면 기업들을 키워야 되는데 기업들이 사람들끼리 빌려주는 사채업자들한테 고통을 받고 있으니 이걸 해결해 주자라는 좋은 뜻으로 이걸 했는데 뚜껑을 딱 열었더니 사채업자님들이 기업가였다라는 거죠. 약 한 4천억 정도에 해당되는 사채를 조사를 해서 신고를 받아보니까 3분의 1이 기업가. 그러니까 정부가 수출 기업들한테 저금리로 돈을 빌려줬다 그랬죠? 10% 미만. 그걸 들고 자기 회사에 50% 대출을 해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 우리나라 끝내주죠.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했죠. 물론 박정희 대통령도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영자 14명을 갖다가 횡령 배임 혐의로 고발해가지고 돈도 뺏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서 상장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네 이번에 이렇게 나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잖냐. 사채 이자를 동결하고 3년 동안 빚을 안 갚아도 된다니까. 너 사업하기 좋지? 그러면 너네가 또 잘못한 것도 있지? 예, 제 돈으로 제가 굴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장시키면서 값싸게 네 지분을 국가에 바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때 당시 증권거래소는 투자자들 보호를 명분으로 상장 공모가를 500원, 그 뒤에는 이제 5,000원으로 조정되는데요. 아무튼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당 기업의 가치가 3만 원짜리도 있고 300원도 있는데 알짜회사 같은 경우는 한 주당 주가의 가치, 내재 가치가 경쟁력을 생각하면 5만 원, 1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500원에 또 반대로 300원짜리 회사를 500원에 상장시키는 식으로 일률적으로 모든 상장 공모가액을 통일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대주주 지분율을 또 51%까지만 가지고 있어라. 그럼 나머지 49%를 팔아야 되니까 500원에 파는 거잖아요. 신주 공모라는 게. 자, 여러분이 창업자라면 신규 상장 이건 너무한 거 아니요? 이렇게 된 거죠. 그 우리나라 내수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던 좋은 기업들을 상장시키는 식으로 해서 신용만 냈는데 대통령님이 보기에는 마땅찮았죠. 예,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강대강으로 갑니다. 1973년 3월 기업공개심의회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 110개 기업들을 공개 대상으로 선정. 그리고 74년 5월 19일이 됐는데 아직도 상장 안 하니까 딜을 쳤는데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됐죠. 뭐냐 하면 기업의 경영권을 보장해 주겠다. 그래서 하영기 한은부총재가 아주 역사에 남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념처럼 되어왔다. 그런 무책임한 사고방식은 이제 버릴 때다. 기업이 망하면 기업주도 망하는 게 당연하다. 기업도 자립, 자조, 협동하는 새마을 정신을 가지라는 것이 이번 기업 공개 촉구의 진이다. 멋진 말인데 이거 자본주의의 주식회사 체제랑 안 맞는 이야기예요. 제가 스타트업 하잖아요. 제가 프리즘 투자자문에 지분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잘 돼서 상장되면 저는 그 지분만큼의 주가 차익을 얻는 거고요. 잘 안 돼서 어디 M&A가 되거나 어떻게 또 잘못되는 경우에는 저는 제 지분만큼 손해를 보면 끝이죠. 이게 주식회사예요. 그러니까 주식회사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나 스타트 옵션 받겠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미래가 창창한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조직이고 이 조직은 사람이 아니라 기업이니까 굉장히 큰 돈이 필요한 사업을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서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자본주의 최고의 발명품이 주식회사인데 이 주식회사의 대표가 총수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이 사람은 주주의 한 사람일 뿐이고 주주들이 마음에 안 들면 이 사람 잘라야 되는데 이때 우리나라 정부는 야, 상장하느라 너네 고생했고 마음에 안 들었지? 대신 너네 경영권 우리가 보장해 줄게. 아까 하영기 총재 말대로 사주, 기업주라는 표현을 써요. 아니 그 대주주지 무슨 기업주예요. 용어가 이상하잖아요 벌써. 예, 이때부터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수많은 사전에 등재되는 말이 나옵니다. 재벌, 재벌 총수, 사주 이 세 용어가 섞이죠. 주식회사 시스템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전근대적인 용어인 총수, 재벌, 오너, 사주 같은 용어들이 막 쓰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는 손해를 보고서 강제로 상장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자기 지분은 자기가 싸게 남들한테 준 거니까 이 회사는 전부 다 내 거고 운 좋게 내 주식 가진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이유는 없다라는 이제 우리나라 전형적인 재벌 총수 경영이라는 것들이 자리 잡고 정부의 인정까지 받았던 사건이 바로 이 강제 상장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제도를 지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벌 소유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재벌들이 경영을 잘하면 문제가 없는데 경영을 잘 못하는 재벌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경영권을 뺏어서 구조조정도 하고 또 안 될 것 같으면 청산하고 또 될 회사는 능력 있는 사람한테 팔아야 되는데 그런 게 제대로 되지 않게 되면 국가 경제 전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경영권이라는 게 누가 한 사람, 한 가문의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갈 수 있도록 또 이게 누군가가 뺏기는 걸 봐야 긴장해서 잘할 텐데 그런 견제장치도 없는 상황으로 계속 가는 거고 또 이 시스템을 역대 우리나라 정부들이 재벌 개혁한다 또는 주주 중시 경영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크게 변화가 없어서 이 제도는 제 생각에는 적어도 한 5년, 10년 안에는 무너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더 강화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